다녀올게. 당신이 현관문을 잘 있어, 닫고 금방 나가는 올 그 거야. 찰나의 순간 강아지의 시계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포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올게라는 당신의 짧은 인사가 무색하게도 복도 끝에서 당신의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반려견의 심박수는 평소의 2배 이상으로 요동치기 시작하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강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인이 나간 지 고작 10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대다수의 반려인들은 우리 애는 얌전해서 그냥 잠만 자요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진실은 잔혹할 만큼 다릅니다. 꼬리는 뒷다리 사이로 바짝 말려 들어갔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오로지 현관문 하단의 틈새만을 응시합니다. 이것은 평온한 휴식이 아닙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향한 극도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얼어붙음 상태입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강아지의 심리는 처참하게 붕괴됩니다. 여러분은 강아지가 거실 한복판에 소변을 보거나 소파를 뜯어 놓는 행동을 보고 복수하는 거냐며 화를 내신 적이 있나요? 하지만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뇌가 마비될 정도의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혼자 남겨진 8시간 동안 강아지가 겪는 심리적 고통은 사람이 아무 빛도 소리도 없는 독방에 갇혀 언제 나갈지 모르는 막막함을 견디는 것과 동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짖거나 부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소리 없이 현관문 앞 차가운 바닥에 배를 붙이고 8시간을 버티는 강아지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체념이자 우울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반려견이 발등을 축축해질 때까지 핥고 있지는 않나요? 하품을 과하게 하거나 갑자기 집안을 의미 없이 배회하며 헐떡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혼자 남겨진 반려견의 심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 파괴되는지 실제 관찰 카메라 기록을 통해 가감 없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영상 중반부에 등장할 이 특정 행동은 전문가들조차 경악하게 만든 강아지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 SOS입니다. 만약 당신의 강아지가 홈캠에서 이 행동을 보였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퇴근길에 병원을 예약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반려견에게 오늘 하루는 그저 기다리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까요? 내일 아침 당신이 무심코 닫고 나갈 그 문이 반려견에게 영원한 이별의 문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지금 당장 이 8시간의 기록을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몰랐던 반려견의 눈물겨운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문을 닫는 순간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려견에게 있어 주인과 분리된 첫 30분은 생존을 위협받는 극심한 공포의 정점입니다. 이 시기 강아지의 뇌파를 측정해보면 천적에게 쫓길 때와 유사한 수준의 강력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입안은 바짝 마르며 소화기관은 일시적으로 기능을 멈춥니다.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강아지는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는 당신의 냄새를 필사적으로 추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몰랐던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시간을 냄새의 농도로 측정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당신이 남기고 간 강렬한 향기가 공기 중에서 서서히 옅어질수록 강아지는 당신이 돌아올 시간이 멀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체감하며 절망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각적 시계의 비극입니다. 이제 2시간이 경과한 시점을 살펴봅시다. 에너지를 쏟아붓던 강아지는 어느덧 축 처진 채 자리에 눕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화면을 보고 드디어 적응해서 잠을 자는구나 라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편안한 숙면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각성 상태의 가자 수면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작은 층간 소음이나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에도 강아지의 몸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뇌는 쉬지 못하고 외부의 자극에 날카롭게 곤두서 있는 상태, 즉 만성적인 피로가 쌓이는 투쟁 도피 반응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특히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숨어 있는 이 강아지들이 왜 더 위험한지 아십니까?
짖거나 물어뜯는 아이들은 그나마 자신의 고통을 외부로 표출하며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무기력하게 엎드려 있는 아이들은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주인은 오지 않는다 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뒤 감정을 억누르다 못해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린 상태인 거죠. 여러분, 혹시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강아지의 발등이 유난히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혹은 집안 곳곳에 알 수 없는 침 자국이 묻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과도하게 앓는 자해성 그루밍은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달래기 위해 뇌에서 강제로 엔도르핀을 분비시키려는 처절한 노력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극도의 불안감에 손톱을 피가 날 때까지 물어뜯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매일 8시간씩 몇 년간 반복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아지의 면역 체계는 무너지고 평소라면 가볍게 넘길 질병도 만성 질환으로 번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서서히 수명이 깎여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나간 그 시간 동안 강아지는 자신의 생명력을 깎아 당신을 기다리는 고독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분리불안의 해결책으로 다른 강아지를 한 마리 더 입양하는 것이나 간식이 가득 든 노즈워크 장난감을 떠올립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거니까 친구가 있으면 괜찮겠지. 맛있는 게 있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즐겁겠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 수천 건의 관찰 카메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문가들은 이 상식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의로 베푼 이 행동들이 강아지를 더 빠른 파멸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둘째를 들이면 외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것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착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불안의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혼자서도 힘든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아닌 똑같이 불안해하는 개체를 붙여주는 것은 불이 난 방에 휘발유를 뿌리는 격이죠. 실제로 관찰 카메라를 보면 두 마리의 강아지는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하울링과 거친 숨소리에 반응하며 공포를 증폭시킵니다. 함께 있으니 괜찮겠지? 라는 당신의 안도감이 무색하게 집안은 두 배의 비명과 두 배의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간식은 어떨까요? 집을 나서기 전 던져준 노즈워크 장난감은 강아지에게 즐거움일까요? 충격적이게도 많은 강아지들에게 그 맛있는 간식은 이별의 신호탄으로 각인됩니다. 이걸 주면 주인은 곧 사라진다는 공포 공식이 성립되는 순간 강아지는 간식에 입도되지 못하거나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현관 쪽을 힐끔거립니다. 소화기관이 공포로 인해 수축된 상태에서 억지로 삼킨 간식은 복통과 설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이 우리 애는 입이 짧아서 혼자 있을 땐 간식을 안 먹어요 라고 했던 그 행동, 사실은 식욕이 없는 게 아니라 숨이 막힐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전문가들조차 경악하게 만든 그 마지막 구조 신호 SOS는 무엇일까요? 시간은 어느덧 출근 후 5시간이 경과한 오후 2시. 에너지가 고갈된 강아지는 더 이상 짖지도 문을 긁지도 않습니다. 이때 화면 속 강아지의 행동을 주목해 주십시오. 녀석은 거실 한복판 혹은 방구석 벽면을 향해 멍하니 서서 벽만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이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벽이나 허공을 10분, 20분 넘게 바라보는 이 기괴한 행동. 이것이 바로 강아지의 자아 상실을 의미하는 인지적 고립 상태입니다. 단순히 졸려서 멍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극도의 고립감을 견디다 못해 일종의 셧다운을 일으킨 것입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반응을 완전히 차단하고 자신만의 세계로 숨어버리는 정신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해리 현상과도 같습니다. 만약 홈캠에서 당신의 반려견이 벽을 보고 꼼짝도 하지 않거나 의미 없이 제자리를 수십 번 팽기처럼 도는 정형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은 나 좀 살려달라는 강아지의 마지막 비명입니다. 이 단계에 접어든 아이들은 주인이 돌아와도 예전처럼 밝게 웃지 못합니다. 뇌세포가 스트레스 호르몬에 절여져 이미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퇴근 후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강아지가 당신을 반기며 격렬하게 몸을 흔드는 그 모습.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으셨죠? 미안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돋는 생존의 공포가 숨겨져 있습니다. 강아지가 미친 듯이 점프하고 소리를 지르며 당신의 손을 깨무는 행동은 반가움의 표시가 아니라 터지기 직전의 압력솥 같던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비정상적 과각성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쁨이 아니라 안도 섞인 발작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갔다 오면 잘 놀아주면 되지라고 자위합니다. 하지만 8시간의 지옥을 1시간의 산책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 치면 온종일 고문을 당한 뒤 저녁에 맛있는 밥 한 끼 먹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강아지의 시간은 인간보다 5배 빠르게 흐릅니다. 당신의 8시간은 강아지에게는 꼬박 이틀과 맞먹는 고독입니다. 매일 이틀 동안 독방에 갇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싸우는 생명에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주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반려견은 냄새가 희미해져 가는 현관문 앞에서 당신의 발소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깎아내며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출근을 포기할 수도, 강아지를 어디든 데리고 다닐 수도 없는 현실 속에서 이 파멸의 카운트다운을 멈출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실마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던 훈련법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멸의 카운트다운을 멈출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실마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매일 아침 반복하는 이별의 의식을 완전히 파괴하고 강아지에게 문의 의미를 재정의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강아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해주는 것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간식을 더 주고 장난감을 더 사고 다른 강아지를 데려오는 시기였죠. 하지만 정작 강아지에게 필요한 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비우기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첫 번째 해결책은 당신의 죄책감을 현관문 앞에 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문을 나서기 전 미안해, 금방 올게라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강아지를 쓰다듬는 그 5분의 시간이 강아지에게는 8시간 동안 견뎌야 할 거대한 공포의 서막이 됩니다. 당신의 불안과 미안함이 섞인 호르몬은 강아지에게 지금 곧 엄청난 재앙이 닥칠 거야 라는 강력한 경고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현관문을 이별의 장소가 아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미건조한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훈련이 바로 753 법칙입니다. 출근 전 옷을 입고 차 키를 챙긴 뒤 문 밖으로 나갔다가 단 7초 만에 돌아오십시오. 강아지가 짖거나 반응할 틈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15초, 30초, 1분으로 아주 천천히 늘려가며 강아지의 뇌에 각인된 문이 닫히면 버려진다는 공포의 회로를 문은 닫혀도 반드시 다시 열린다는 확신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당신이 돌아왔을 때의 태도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미친 듯이 달려드는 강아지를 보고 함께 소리를 지르며 방이는 행위는 강아지의 비정상적 과각성 상태를 정당화하고 강화합니다. 가슴 아프겠지만 당신이 돌아온 직후 5분 동안은 강아지를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강아지가 스스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차분하게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네가 흥분하지 않아도 나는 항상 여기 있고 네 세상은 안전하다라는 메시지를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영상 중반에 언급했던 후각적 시계의 비극을 역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냄새가 옅어질수록 불안해하는 아이들을 위해 당신의 채취가 가장 진하게 밴 티셔츠나 양말을 집안 곳곳이 아닌 강아지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하우스, 깊숙한 곳에 넣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재 중에도 당신의 존재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심리적 방어선을 구축해주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경악했던 벽을 보고 서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노즈워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은 보통이 아니라 휴식이라는 인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 주말이나 퇴근 후에도 강아지와 24시간 붙어 있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서로의 존재에 간섭하지 않는 따로 또 가치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가십시오. 강아지가 주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레이더를 세우지 않고
자기만의 방석에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정서적 독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8시간의 지옥을 평온한 낮잠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흔히 반려견을 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반려견을 사랑한다면 아이처럼 과잉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심리적 근육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당신이 문을 닫고 나가는 그 순간 강아지가 현관문 틈새의 냄새를 쫓으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곧 돌아올 것이니 나는 이제 편안하게 한숨 자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하품을 하며 뒤돌아설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8시간의 기록을 통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반려견이 홈캠 속에서 보였던 그 처절한 몸부림은 고칠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당신 없는 세상을 단 한순간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작은 생명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그 외침에 공포가 아닌 신뢰로 답할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닫고 나갈 그 문이 더 이상 절벽이 아닌 다시 만날 약속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8시간의 고독한 투쟁을 끝내고 평온한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는 그날까지 당신의 반려견은 당신의 작은 변화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닫고 나갈 그 문이 더 이상 공포의 절벽이 아닌 약속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해야 할 일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해결책들은 반려견의 붕괴된 세계를 재건하는 아주 작은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보호자들은 이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꺼지는 순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예전의 습관을 반복하곤 합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겪는 8시간의 사투를 진심으로 끝내고 싶다면 일시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적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말하지 못하는 작은 생명이 보내는 처절한 구조 신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의 깨진 심리를 치유하여 인간과 동물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정교한 설계도를 제시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반려견의 하품 한 번, 발등의 축축함 하나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해결책을 찾아낼 것입니다. 지금 이 여정에 동참하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를 넘어 당신의 반려견에게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유일한 구원자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해결책과 병행했을 때 분리불안 완화 속도를 3배 이상 앞당길 수 있는 강아지의 뇌파를 안정시켜 깊은 숙면을 유도하는 환경 제설 정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아이의 8시간을 지옥에서 낙원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변화의 흐름에 함께하여 내일 퇴근길 당신을 맞이하는 아이의 눈빛이 공포 섞인 발작이 아닌 평온한 안도로 가득 차는 기적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결심이 오늘 현관문 앞에 엎드려 있을 그 작은 생명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간절한 변화의 시작점에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십시오.